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이제 얼굴에 아직까지 화색은 돌 때는 아니고 하얀 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각도기 곽산준입니다. 네, 지금 뭐 이번 주 후반에는 열심히 달려온 것 같아요. 12월 들어서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7월까지 개판 치더니. 예, 말일로 다가갈수록 특히나 이제 하락폭이 굉장히 심했는데 요 최근에 큰 폭의 하락은 이제 만회를 많이 한 것 같고요. 네. 이제 앞으로가 또 중요하겠죠. 근데 어쨌든 사실 어제 미국 시장 상승분은 그대로 다 반영한 거잖아요. 왜냐면 이슈가 똑같은 거였으니까. 미국 상승한 거나 한국 어제 상승한 거나. 근데 오늘은 어떻게 될까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조정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많이 올랐던 그 반도체 뭐 이 정도면 뭐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이었고 계속 외국인들의 매수는 꺼지진 않았다는 건 좀 특징적이네요. 네. 네. 뭐 최근에 한 3, 4일 동안 미국 시장이 빠졌을 때 우리 오르고 미국 시장 올라도 우리 오르고 이랬잖아요. 이거를 이 미국 사람들은 거의 뭐 매일같이 겪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이런 기분이었구나 싶네요. 아니 근데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처럼 되고 미국 시장이 한국처럼 될 수도 있어요. 모르는 일이지. 왜냐하면 얘들 이제 금리 인상해야 된다는데. 네. 근데 우리는 뭐 이미 다 얻어 맞았잖아. 네. 15% 얻어 맞았으니까 뭐. 네. 예, 갈 길이 멀죠 그래도. 오늘 코스피는 0.8% 상승했고요. 코스닥이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좀 많이 강했고 오늘 뭐 반도체가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코스피가 조금 약했습니다. 개인 투자들이 오늘 많이 팔았는데요. 코스피에서는 2,700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2,900억 매도. 예, 코스닥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파셨네. 네. 예,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600억 매수, 코스닥에서 1,600억 매수.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한 9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금리도 좀 올랐는데 특징적인 거는 뭐 미국이나 우리나 이 장기물보다는 단기물의 상승이 훨씬 더 가파른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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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업종별로는 섬유의복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FNF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7% 상승했고요. FNF 홀딩스도 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뭐 대북 관련주도 오늘 좀 올랐는데요. 관련 이슈 이따 말씀드리고 오늘 신원도 5% 상승하면서 섬유의복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은행도 3.5% 상승했습니다. 예, 카카오뱅크가 3.8% 올랐는데 오늘은 시중은행들도 2, 3%대씩 전부 다 상승했습니다. 통신주가 그 다음으로 상승했고요. 뭐 KT, SKT, LG유플 다 한 1, 2% 정도씩 상승을 했고요. 서비스업이 그 다음으로 강했거든요. 네. 오늘 사실 어제 이때까지랑 좀 달랐죠. 어제 뭐 메타버스 끝난 거 아니야? 조심하자 이랬는데 각방꿀 나왔어. 예, 네. 2차 전지 메타버스 합니다. 같이 움직이고 나머지 뭐 경기 민감주 이때까지 많이 빠졌던 거 반등하고 뭐 이랬는데 이제 오늘은 좀 다 같이 올랐던 것 같아요. 네, 다 올랐어요. 네. 예, 그리고 하이브가 7% 넘게 상승했고요. 네. NC소프트도 5.5% 상승. 그리고 리오프닝주들도 올랐습니다. 뭐 방역 조치가 오히려 강화된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싹 무시해 버리더라고요. 예, 뭐 강원랜드 4.5%, GKL 4%, 롯데관광개발 4%, SK렌터카 4%, 뭐 하나투어도 4% 상승했고요. 아니 오미크론이 되게 심각하다는 뉴스 한번 나오면 이제 와장창 하겠지 대신에. 치명률이 높다. 이런 뉴스 나면 진짜 치명적이죠. 치명적으로 이제 작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안 높다고 하니까 막 믿고 가는 거지. 예, 뭐 오미크론 환자도 발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치명률이 낮다. 요 한 문구에 지금 모두가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믿고 있어요. 그게 지금. 무너지면 안 되죠. 그래서 심지어 나 좀 걸리게 해줘 뭐 이래가지고 나도 넘어가게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오히려 빨리 걸리면 좋아 뭐 이러면서 아직 확정된 거 아닙니다. 네. 확정된 사항이 없어요 지금 오미크론에 관련돼서. 네. 그리고 오늘 운수창고 업종이 그 다음으로 올랐습니다. 1.7% 상승했고요. 뭐 흥하해운 7%대, 진에어 4%, 제주항공 3%, 티웨이 3%, 대한항공 2.5%, 항공주들도 많이 올랐고요. 제일 많이 하락한 거는 전기전자 섹터였습니다. 근데 하락률은 뭐 0.02% 마이너스, 굉장히 가벼웠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니까. 예, 하이닉스가 1.7% 정도 빠졌고요. 삼성전자는 0.2%대 하락을 했습니다. 네. 뭐 반면에 이제 뭐 다른 뭐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SKI테크놀로지 이런 데는 뭐 3, 4, 5%씩 상승을 했고요. 네. 의약품 섹터가 이제 그 다음으로 약했는데요. 그래도 이 업종은 상승을 했습니다. 0.08%. 다만 오늘 백신주들은 좀 떨어졌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3.6% 정도 하락을 했고요. 유바이올로직스도 소폭 하락, 셀트리온도 1.2% 정도
하락세를 보였고 이 기타 다른 바이오 뭐 제약업체들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서비스 업종을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샀습니다. 1,100억 정도 서비스업 매수가 들어왔는데 네이버 카카오에 한 400억 정도씩 들어왔고요. 요즘엔 존재감을 좀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 카카오가. 네, 그래서 이 종목 좀 심심하다고 카카오 주가를 보니까 와, 작년 대비해서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네. 진짜. 작년에도 많이 올랐고 올해 상반기까지도 와, 이런 큰 주식이 막 몇 배로 상승하는 걸 몰랐습니다. 네네. 예, 이 정도 심심한 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네. 예, NC소프트, 크래프톤 같은 게임주들도 오늘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번에 밸류에이션 측정하시는 분들은 게임주 거의 못했을 거예요. 했으면 NC 정도 했을래나? 떨어졌을 때 거의 네. 뭐 못했을 거예요. 네.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가 어저께 한 6% 빠졌거든요. 오늘은 6%대 올랐지만 어제 BTS 멤버들이 100억 정도 주식을 매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떨어졌는데 오늘은 JP모건에서 목표가 46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하이브의 첫 NDR을 개최를 했는데 두나무 위버스 플랫폼의 NFT 사업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BTS의 군복무 리스크, 요거는 이제 하이브의 가장 대표적인 리스크로 거론이 됐었는데 네. 어제는 놀라우리만큼 이 군복무 리스크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라고 합니다. 네, 하이브가 이제 BTS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점점 뭐 위버스 플랫폼이라든지 NFT 사업 이런 신사업 쪽으로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도 쏠리는 것 같고요. 위버스는 이미 월 평균 이용자가 650만 명 수준의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을 한 상황에다가 네. 내년도에는 위버스 2.0 출시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위버스는 하이브의 메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활용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자체 개발 게임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이제 이 보유하고 있는 이 아티스트들 IP를 네.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게임을 재밌게 만들겠죠. 그럼 내가 뭐 BTS 멤버를 조종을 해가지고 뭐 게임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도 될 것 같습니다. 통하죠, 애들은 친구들한테는. 네. 네. 그리고 이 게임에 대해서 이 JP모건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 1,000억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새로운 매출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하이브가 오늘 7%대 상승했고요. 네. SM이 오늘 11% 상승, 네. JYP도 6%대, YG엔터도 5%대. 전반적으로 최근에 좀 하락을 했었는데 엔터주도 오늘 강하게 반등 나왔습니다. 네. 네. 네, 게임주도 오늘 좀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액션 스퀘어라는 종목은 뭐 신작 게임이 미국 스팀에서 한국 지역 판매 1위에 달성했고 전 세계 판매 14위에도 기록을 했다는 소식도 알려졌고 위메이드는 어제 사실 많이 빠졌잖아요. 8%대 정도 하락했는데 야, 이제 끝난 거 아니었는데 반등. 그렇죠. 어제 흑철 버그가 이제 발생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는데 이걸 빠르게 수습했다라고 하고요. 뭐 실제 뭐 드레이코 생태계에 영향은 없다라고 확인하면서 오늘 6%대 반등을 했습니다. 저희 나이 또는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러고 있겠네. 네. 네, 여기 이 게임 내에서 뭐 흑철을 캐가지고 뭐 드레이코로 환전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뭐 위믹스로 환전을 해서 이걸 현금화시키는 게 있죠. 그래서 게임을 열심히 하면 요 아이템을 현금화시켜서 돈도 벌 수 있다. 이게 P2E 개념인데 이 생태계에는 어제 발생했던 버그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굉장히 미미한 버그였다. 이렇게 밝히면서 오늘 반등세를 이끌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투에서는 NC소프트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92만 원에서 107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리니지 W가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한국과 대만에서 매출 1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리니지 2 모바일은 2일에 북미와 유럽 29개국에 출시가 됐고요. 내년도에는 플레이 투 언이 적용된 신작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NC소프트도 5.5% 상승했고요. 펄어비스 5%, 카카오게임즈 4%, 게임빌 3% 전반적으로 게임주들도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차전지 한투에서도 아침에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2차전지 소재주들의 주가 급락은 매수 기회다라는 네. 리포트를 냈습니다. 공급망 차질이 예상보다 좀 길어지면서 자동차 생산도 좀 둔화된 데이터가 발표를 했죠. 그래서 양극재, 동박, 전해질, 첨가제 이런 모든 소재군에서 주가 하락세가 최근에 돋보였습니다. 그런데 매출과 이익 증가 전망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고요. 양극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순 이후에 중국에서는 많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한국만 좀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게 좀 과도하다라는 의견을 줬고요. 에코프로비엠을 목표가 73만 원, 첨보를 목표가 46만 원, 이 두 종목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새 보니까 테슬라가 다시 이 서학개미들의 순매수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네. 순매수 규모를 보니까 7억 달러가 넘더라고요. 6개월 만에 다시 1위를 차지를 했다고 하고요.
2위는 엔비디아 4.4억 달러였는데요. 1위와 차이가 굉장히 크죠. 주로 많이 오른 주식만 하네. 그렇죠. 그게 참 특징입니다. 많이 오른 주식들이 더 많이 오르고 이게 좀 미국 주식 많이 일어나죠. 쫓아가서 잡은 것만 아니면 좋은데, 그렇죠? 걱정도 되고 괜찮겠다 싶기도 하고 헛갈리네요. 고점 잡았을 거가 봐 걱정되네. 그 걱정을 근데 한 최근 3년 동안 해보니까 한국 주식보다는 훨씬 낫어. 이런 대형 주식들은. 네, 서학개미들의 그 매수 상위 종목들이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성과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름 유명한 주식들이 최고였으니까 이게. 네, 3위는 리비안 2.6억 달러 매수했고요. 4위가 메타 2.47억 달러 정도 매수했더라고요. 이건 좀 걱정된다 진짜. 메타요? 메타와 리비안은 걱정된다. 예, 뭐 많이 수익이 났으면 모르겠는데. 네. 네, 그리고 에코프로빔이 오늘 6%, SKI 테크놀로지 5.6%, LNF 2.6%, 첨보 3%대, 동아기업도 2%대 상승을 했습니다. 와, 오늘 뭐 전반적으로 다 올라서 뭐 호재가 있건 없건 그냥 다 올랐고 뭐 악재가 있어도 오르고 뭐 전반적으로 다 오른 증시였고요. 네. 최근에 그 은행주에서 좀 특징이 수신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렸잖아요. 지난달에 기준금리 인상한 이후에 딱 그 기점으로 해서 대출금리 인상보다 수신금리 인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때 확실히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예적금이 굉장히 빠르게 늘었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 5일 만에 예적금이 한 2조 원 정도 증가를 해서 11월 말 기준으로는 650한 5조 원 정도까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 9월 대비해서는 한 22조 원 정도 늘어났고요. 앞으로 금리가 뭐 계속 인상되면 예적금은 더 늘어나는데 문제는 주식을 빼가지고 예적금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점에 빼서 예적금 가면 정말 다 먹는데. 네. 네. 그렇죠. 오늘 뭐 그게 항상 걱정이에요. 네, 그래서 아니다 막 세게 얘기해도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도 더 떨어지고 하니까 팔고 싶은 말 그런 뉴스가 더 많이 들리잖아요. 꼭 바닥에서는. 네, 그렇죠. 개인들이 견디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아예 쳐다도 보지 말자 이런 말씀 많이 들은 건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좀 느끼시는 대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더더욱 이 주가가 많이 빠지면 시장이 많이 빠질수록 그 강세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좀 목소리가 좀 소극적으로 변하고 하락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매체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매체를 접하는 사람들도 점점 위축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충분히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오늘 이 소식 외에 딱히 다른 소식은 안 들렸는데요. 통일부에서 내년 예산안에 남북협력기금에 1조 2,700억을 배정을 했다는 소식에 남북경협주들이 오늘 상승을 했고요. 뭐 신원이 5%, 아난티가 4% 올랐는데요. 그래서 뭐 섬유유복 업종 상승에도 좀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오늘 1.7% 하락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좀 등락폭이 왔다 갔다 좀 심했는데 물량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보호해소 1개월 물량이 해제가 됐거든요. 109만 주가 풀렸는데 발행 주식 대비는 0.8%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2일에 금융당국에 손해보험사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빅테크에서 운영하는 보험사로는 첫 번째 케이스가 이제 탄생을 할 것 같고요. 네. 내년 초부터 보험 상품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보험은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상당히 잘 가입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죠. 훨씬 싸게 가입이 되죠. 보험료 저렴하게. 싸게 해줘야죠. 그거는 싸게 그렇죠. 팔아줘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또 많이 이동도 할 것 같죠. 그렇겠죠. 거기에다가 카카오 드라이브를 통해서 이 사람의 운전 점수 같은 걸 뽑아 놓으면 가격을 거기에 맞춰서 해준다면 장기 무사고 계좌들은 저기들은 굉장히 환호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 최근에 이 규제 이슈가 사실 그 규제 이슈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거든요. 보험에서도 이제 중개와 이제 판매를 이제 구분을 했었어야 되는데 카카오페이는 이제 잘 뚫고 이제 영업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모임 제한이 강화가 됐습니다. 수도권은 10인에서 6인으로, 비수도권은 12인에서 8인으로 제한이 됐는데 이거 사실 저번 주부터 계속 이 조짐은 보였잖아요. 그래서 어제 뭐 그제도 한 번씩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뭐 확진자는 오늘 그렇게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다시 4,000명대, 물론 5,000명에 가깝지만 조금 내려갔고요. 리오프닝 주들은 이제 변이 바이러스는 뭐 걱정을 이제 거의 안 한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또 상승했습니다. 주가는
근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우리 입장에 조금 그렇죠. 더 봐야지. 네,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히 있겠죠. 예. 실적 회복에는 좀 다소 딜레이가 되는 영향은 있겠지만 네. 주가는 사실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하나투어, 노랑풍선이 4~5%대 상승, 항공주들도 2~3%대 상승을 했고요. 면세점주도 한 3%, 호텔신라 3%, 신세계 2.8%, CGV도 2%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식약처에서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 요거 지난달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보톨리늄 제제 품목을 허가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휴젤은 12월 13일자로 4개 품목 허가가 취소가 되고요. 제품은 폐기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월 12일까지 1개월간 판매 업무 중지도 결정을 했고요. 당연히 매출 타격은 어느 정도는 받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항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네들 입장에서? 네, 그렇게 하기로 이제 회사 측에서는 대응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파마리서치바이오도 이제 파마리서치의 자회사인데요.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업 정지 규모는 매출액 대비 한 6% 정도 규모라고 알려졌고요. 두 회사 모두 이제 불복을 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휴젤에서는 이제 법리적 판단의 차이가 존재하는 규정인데 무리한 해석을 내렸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미리 알려진 이슈고 충분히 예상했던 이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매수를 이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뉴스이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매수를 하자라고 의견을 제시한 게 골드만삭스였습니다. 목표가를 28만 원, 현재 주가 대비 한 2배 정도로 제시를 했고요. 예상대로 4개 품목의 제품 라이선스는 종료했지만 유럽 의약품청으로부터 EU GMP 인증을 획득했다라고 합니다. 이미 알려진 이슈죠, 이것도. GMP 인증서는 이제 규제 승인 과정의 마지막 단계다라고 했는데요. 12월 EMA 승인이 확실해지고 있고 몇 주 안에 라이선스 종료가 휴젤의 글로벌 확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뭐 식약처의 이런 처분이 휴젤의 뭐 글로벌 확장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이런 게 이제 곧 시장에서도 알려질 거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오늘 장초에는 빠졌거든요, 휴젤이. 근데 6% 상승해서 마감했고요. 네네. 파마리서치도 3.5% 상승했습니다. 아, 대단해요. 악재 해소로 읽은 거죠? 그렇죠. 네. LG 화학이 이제 또 LG 에너지 솔루션 1월 달에 이제 공모 신청 받아서 상장한다라고 알려졌는데요. 공모 규모가 2조에서 2.5조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모하는 것만, 돈 네. 땡기는 양만. 네, 땡기는 양만. 일반인들한테. 예, 기업 가치는 조금 눈높이가 낮아진 것 같아요. 최소 60조에서 최대 75조 정도 수준으로 계산을 한 수치고요. 공모 구조는 신주 모집 80%, 구주 매출 20%입니다. LG화학은 오늘 와 이렇게 좋은 장에도 1.4%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네요. 네. 네. 아유. 드디어 한다 했는데 내년 1월에 남은 바랍니다. 주주들 어떻게 되나 걱정돼 죽겠다. 응? 상장 남아 있는 주주들은 물론 석유화학 되게 대단히 좋은 회사인데 이 가격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 전기전자가 빠져나가면 걱정이에요. 네. 네, 그래도 금요일에 이렇게 주가가 좀 강하게 반등을 해줘서 다들 주말은 좀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미국을 아웃퍼폼하는 이 책 이제 우리 나치바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드시는 분 두 분, 한 분, 두 분, 네. 두 분 들이시죠. 네, 두 분 선택해서 알려주세요. 네. 다음 방송 때 오늘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 오늘 중에 네. 예. 월요일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